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토와키의 매크로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1, 2, 3, 4번까지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나머지 5, 6번을 할 건데요. 실제로 이제 5, 6번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오토와키를 통해서 매크로의 자동화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루프 이 부분은 이제 반복문에서 많이 쓰이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면서 반복문과 if문이라는 조건문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겁니다. 이제 오토와키에서는 이 반복문을 루프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는 for문이나 while문을 사용했는데 오토와키는 루프라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f는 우리가 파이썬에서도 익숙하듯이 if문을 쓰고 있고요. if는 웬만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다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C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많이 해왔던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에도 그 if문이 동일하게 들어갔고 파워쉘도 마찬가지고 너무 다양하게 이제 조건문은 거의 다 비슷한 양상으로 들어갔는데 일부 조금씩 표현이 다른 걸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먼저 이 if문을 먼저 할 거고요. 왜냐하면 if를 해야지 그 다음에 루프, if를 이제 조건문을 활용해서 이제 반복문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가져오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if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이 지금 사이트 for 오토와키 잠시만요. 이거를 지금 사용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오토와키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ID, 즉 통합 개발 환경에서 많이 쓰이는 거고요. 자, 이 통합 개발 환경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거를 왜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메모장이나 노트패드 플러스나 여러 가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이 최적화된 통합 개발 환경의 ID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VS 코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파이참은 이제 파이썬에서 최적화된 통합 개발 환경 툴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주피터 노트북, 아나콘다의 주피터 노트북이나 아니면 구글의 콜앱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다양하게 활용하는 그 환경이 있거든요. 자바로 따지면 이클립스라든지 그런 환경들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최적화된 그리고 편하게 개발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 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화면을 키울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한 5개 정도만 예시로 보여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을 거고요. 워낙 간단한 코드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if문은 조건문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저는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자, 우선 저는 일단 오토코더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여기다가 저장을 할 건데요. 자, 저는 지금 오토코더라는 지금 폴더 안에 아무것도 없는 환경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저장을 할 건데, 자, 저는 먼저 x가 이제 변수 선언은 이렇게 오토와키에서는 이제 콜론과 이제 는 표시, 등호 표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 변수를 집어넣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7이라고 해볼까요? 7을 선언을 해주고요. if에서 x가 예를 들면 6보다 크면 뭐라고 할까요? 여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중괄호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 셋, 넷 보통 4칸을 띄워주는데 메시지 박스를 넣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메시지 박스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로 많은 이제 표현을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메시지 박스를 열었고요. 자, 여기서 메시지 박스 이후에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값을 넣어주는데요. x는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x는 6보다 큽니다 라고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 컨트롤 S를 누르면 새롭게 저장이 되는 건데 저는 이거는 아까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오토코더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if 테스트 1로 해가지고 ahk 오토와키의 확장자까지 한번 입력을 해서 저장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이 되었고요. 자, 제가 지금 저장하니까 바로 if 테스트 1번이라는 오토와키가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토하게 이제 생성이 되었고요.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마우스 우클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마우스 우클릭해서 연결 프로그램에서 여기에 저는 오토하키 유니코드 32비트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화면이 이렇게 깨지잖아요. 이게 왜 깨지냐면 우리가 유니코드 지금 인코딩 환경이 안 맞아서 그런 건데요. 자,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인코딩에 UTF-8 with BOM 이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UTF-8 BOM이라는 거는 뭐 사실 BOM이라는 것보다 이제 바이트 오더 마크의 이제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일에 어떤 이제 유니코드, 인코드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보통 이제 오토하키에서 한글이 깨질 때 이 UTF-8 BOM 인코딩을 사용하면은 웬만한 건 좀 해결이 되는 게 있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누르니까 지금 이거에 맞춰가지고 코드가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x는 6보다 큽니다라고 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오토코드에서 백을 삭제하고 실행을 해서 연결 프로그램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눌러주면 잘 나오죠. 지금 인코딩이 잘 된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즉 x는 6보다 크다고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if문이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되는지 보여드렸는데 그럼 혹시 이제 뭐 선생님 if else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바로 if else를 한번 가볼까요? if else를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6보다 크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else를 해서 있죠?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메시지 박스 넣고요. 이제 6보다 크고 그리고 만약에 6보다 작으면은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x는 6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이 아니라 위에 변수 값을 5로 바꿔줄게요. 확실하게 3으로 바꿔줄까요? 3으로 바꿔주고 이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if test 2번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ahk 해서 저장을 하면은 이제 제 오토코더의 폴더 안에는 디렉토리 안에는 지금 이렇게 if test 2번이 지금 저장이 되었고요. 자, if test 2번을 제가 마우스 우클릭해서 연결 프로그램에 오토하키 유니코드 32비트를 누르면 6보다 작다고 나옵니다. 즉 제가 3을 x값이 3이기 때문에 x가 6보다 작은 게 이제 결과값이 올바르게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 if else까지는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좀 빼고 이제 if else가 아닌 이제 if 이제 어떠한 값과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르다는 건 느낌표 이제 등호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즉 6이 아니면 이제 메시지 박스는 어떻게 할까요? 6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x 값을 다시 한번 만약에 4로 한번 넣어줄게요. 4로 넣어주고 저장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한 예제 몇 가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ahk를 해서 if test 3 ahk로 한번 제가 저장을 하고요. 자, 이렇게 저장한 걸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오토코더 폴더 안에는 if test 3번까지 저장이 되었고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연결 프로그램에 실행을 한번 누르면 x가 6이 아니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x는 4기 때문에 x가 6이 아닌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올바르게 나오는데 이 x가 6이 아닌 건 바로 이 표현에 의해서 나온 거죠. 느낌표 등호 해가지고 6이 아닌 값에 대한 표현, 즉 이제 이 조건문에서 어떠한 값이 아닌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는 걸로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여러 조건을 가진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표현을 넣을 거냐면 이제 예를 x는 5라고 넣고요. y는 이제 10이라고 넣어볼까요? 그리고 if에서 x가 어떤 걸 해볼까요? 우선 x는 3보다 크고 그리고 y는 and로 연결해 줍니다. 뭐 예를 들면 y가
12보다 작다 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x와 y는 if 조건문에 모두 충족합니다 라는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장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 이제 if 테스트 4번에 ahk로 오토하키로 저장을 해주고요. 저장을 했을 때 똑같이 if 테스트에 오토하키에 4번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연결 프로그램에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자, x와 y가 조건문이 모두 충족한다고 나오네요. 과연 충족하는지 볼까요? 자, x와 y 조건 모두 충족하는데 x는 5죠. x는 5인데 지금 3보다 크고 조건문이 y는 지금 10인데 y가 12보다 작기 때문에 모두 충족하는 겁니다. 그럼 y를 한번 13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리고 한번 이제 저장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제가 그 오토코더에서 이걸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 아무도 표현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걸 11로 고치고 다시 한번 코드를 수정을 해서 이제 저장했던 걸 실행을 하면 x와 y 조건문이 모두 충족한다고 나옵니다. 즉 우리가 if 조건문, 여러 조건문이 있을 때 잘 먹는 것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문자열의 비교를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비교는 제가 str을 해서 이제 제가 파이썬 습관이 있네요. 뭐 파이썬뿐만 아니라 다른 뭐 프로그래밍 언어는 보통 이제 등호로 많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여기에 오토 코더라고 할게요. 오토 코더라고 하고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쌍따옴표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if에서 str 표현 str이 제가 오토 코더면은 그쵸? 여기서 어떻게 할게요? 메시지 박스에 문자열이 일치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장을 이제 마지막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5번으로 하고 ahk로 저장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5개를 하겠다는 목표가 어느덧 벌써 다가왔습니다. 즉 5번째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하면 문자열이 일치하다고 나오죠. 한번 볼까요? 문자열이 지금 오토코더와 오토코더 모두 일치하기 때문에 문자열이 일치합니다 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거를 오토코드로 바꿔볼까요? 오토코드라고 바꿔보고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면 아무것도 표현이 안 되죠. 아무것도 표현이 안 되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s라는 값을 넣었을 때는 어떤 값을 할까요? 여기에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메시지 박스에 문자열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아무것도 표현이 되지 않을 때 이 메시지 박스까지 같이 출력이 될 수 있게끔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다. if 테스트를 연결 프로그램으로 오토하키 유니코드 32비트를 누르면 문자열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올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 문자열과 오토코더 문자열과 오토코드라는 문자열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게 그대로 잘 표현이 되는 걸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네, 벌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이번 시간 뭐 간단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뭐 워낙 간단한 예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오는데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문법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게 어쨌든 여러분들은 업무 자동화, 이제 업무 효율적인 이제 매크로를 사용하기 위해선 이러한 문법들을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문법들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조건문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조건문에 대한 감을 좀 잡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오토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